이제 단위화만을 남겨놓고 있는 옥시 부인전인데요. 14화에서는 태영이 의금부에 연행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임신한 부인이 잡혀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승희 모습도 너무나 안타까웠죠. 이 모든 것은 결국 박준기의 계략에 의한 것일 텐데요.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죠. 그런데 현재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운봉산 금채굴도 노회밭을 가로채려 한 것도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 중심에는 태영이 있는데요. 그러니 박준기로서는 태영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아무리 자신의 수족이라 하더라도 쓰임이다 하면 언제든 처단해버리는 인물인데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죠. 청수현의 현감들도 하나같이 비리 에얽혀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런데 배후에는 항상 박준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사위인 김낙수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죠.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요. 악랄한 것은 박준기나 소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소혜가 박준기의 첩으로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오로지 자신의 혼삭기를 막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힌 구더기를 잡기 위해서이죠. 그런 구더기를 청수연에서 겨우 찾았는데 양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혜로서는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게다가 아버지인 김낙수까지 구더기에 의해 죽었다고 생각하니 미치고 돌아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소혜는 박준기에게 원망을 퍼부어대기 시작하는데요. 구더기를 눈앞에 두고도 왜 잡아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구더기만 잡아들였으면 아버지가 죽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박준기는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때라는 것이 바로 태영을 잡아간 이 시점인 것이죠. 김낙수의 죽음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소혜의 노비들입니다. 그들은 구더기를 도왔다는 이유로 소혜와 김낙수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요. 남편은 혀가 잘려 말을 할 수 없고 부인은 인대가 잘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 어찌 김낙수의 죽음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태영은 자신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노비들 모습에 오열했는데요. 자신들에게 정체를 밝히고 미안해하는 구더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막심 또한 만석이로부터 그들에게 태영이 어떤 학대를 당했는지 모두 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엄마가 폐렴에 걸려 산채로 안매장당한 사실까지 알게 되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죠. 어쩌면 언젠가 소혜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스페셜 선공개 영상에서는 태영이 조사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모두가 태영이 잡혀갈 때는 구덕이라는 증좌가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구덕이라는 아무런 증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는데요. 옥필승대감이 화적대를 만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록과 시신을 검증한 기록뿐이죠. 그들이 쓴 소설은 바로 이것인데요. 구더기가 화재가 발생한 헛간에 태영을 밀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영의 한복을 입고 태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손에 꼈다는 것이죠. 문제는 태영은 의식을 잃은 채 청수현에 실려왔다는 것인데요. 더구나 도적대가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어디에서 한복을 구해 입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태영 시신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런 시신에서 반지를 빼 구더기가 손에 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태영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확실한 증거 없이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태영이죠. 게다가 태영이 구덕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태영이 아니라 조사관이 해야 하는 역할인데요. 이쯤 되면 더 급해지는 건 태영이 아니라 조사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태영은 끝까지 옥태영이라고 고집하면 되는 것이죠. 도겸도 태영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요. 그에게 있어서 태영은 어머니이자 생명의 은인이죠. 그는 태영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음을 말해왔는데요.
태영을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죠. 현재로서 태영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 증좌도 없이 태영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박준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도겸은 홍문관직을 이용해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청수연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에 대한 증인들을 세울 것으로 보이죠. 물론 그 증인에는 김씨 부인과 홍씨 부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준기는 결국 모든 범죄 비리가 밝혀지면서 차명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어쩌면 그 이전에 소해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씨 부인은 소해를 찾아왔는데요. 소해의 분노의 화살을 박준기에게 돌리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낙수를 죽인 건 태영이 아니라 박준기라고 말이죠. 박준기는 악랄한 인간으로 언제든 소해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압박할 것 같은데요. 사위인 김낙수를 죽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자신에게 있어 유일한 핏줄인 김낙수를 죽였다는 사실에 박준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소해는 음식을 이용해 박준기를 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해 또한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함무라비법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 왔는데요. 사소한 잘못에도 무자비한 폭행은 물론이고 혀까지 잘라버리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질러 왔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구덕이 엄마가 폐렴에 걸렸다는 이유로 산채로 산에 데려다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법이 누군가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죽여도 몇 년만 살다 나오면 끝나버리는 것이죠.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오히려 살인자의 인권을 더 중시할 때는 정말 화가 나는 순간도 많습니다. 이런 결말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소해가 구덕이 엄마에게 했던 악행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요. 멍석마리를 통해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 산에다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생각만으로도 통쾌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작업에는 막심과 도끼 그리고 소해노비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노비에게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일화 재판 장면에서 태영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노비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말이죠. 하지만 구덕이는 양반도 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을 끊임없이 도와왔죠. 그동안 태영이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청수현 사람들이 증명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영에 대한 상소가 올라오고 청수현에서 많은 탄원서가 올라오는 것이죠. 임금은 도겸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진상조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구덕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기에 결국은 누군가의 모함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윤겸 또한 의금부에 직접 나타나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이죠. 자신은 송서인이 아니라 윤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모함한 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화에서는 오라버니도 반드시 등장할 텐데요. 태영은 자신에게 있어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뿐인 누이 태영이 맞다고 증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을 죽이려다 위상만 더 높여주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영은 임금으로부터 청수연에서 행한 일들로 인해 포상까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성규진이 원하던 대로 청수연은 청렴한 곳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영과 승위는 아기를 출산해 알콩달콩 인생의 막을 새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